별이 탄생할 가능성이 큰 성운의 온도와 밀도 조건으로 이렇게 짝진 것은 별은 스스로 핵융합을 통해서 빛을 내는 천체를 이야기를 하죠. 별이 탄생하는 곳은 암흑성운 내부의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영역이 되는 거고요.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아야 하는 이유는요. 성간기체의 밀도가 크면 중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뭉쳐질 수가 있고요. 또 온도가 낮아야지만 기체가 서로 밀어내는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히 암흑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는 이유는요. 암흑 성운은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성운의 수축이 일어나서 물질들이 모일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성운이 중력이 커져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고 밀도가 커져서 원시별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온도는 낮고 밀도가 큰 조건.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별이 탄생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별이 탄생 과정을 보면 성운의 중력 수축, 성운이 중력 수축하는 결과 성간 물질들이요 중심을 향해서 수축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성운의 크기는 감소, 그럼 크게 감소한 만큼 밀도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는 이제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시 별이 형성되는데요. 이 원시 별은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빛을 방출하게 되고요. 이 원시별의 중심 온도는 한 2000 켈빈 정도가 돼요. 2000 켈빈 정도의 온도에서는요, 수소 이제 분자가 수소 원자가 되고 또 수소 원자가 수소 이온이 되는 이제 상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중력에 의한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더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한 1000 켈빈 정도에 도달했을 때를 전 주계열 단계의 별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이때는 가시광선의 복사 에너지가 이제 방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이르게 되면 이때부터는 중심 핵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별, 즉 주계열성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보기에 기어 가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밀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를 해야 되겠고요. 니은 나에서 빛을 내는 에너지 원은 그쵸?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 가에서 나 과정에서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상승을 하겠죠. 나에서 중심부의 온도는 1000만 켈빈이 아니라 한 대략 2000 켈빈 정도가 되는 거고요.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주계열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할 때 증가하는 물리량만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시별에서 성운이 계속 중력 수축하게 되면 온도하고 밀도가 점차 증가를 하죠. 그래서 밀도하고 중심부의 온도는 증가하고요. 수축 과정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크기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지름은 감소를 하는 거고, 그래서 증가하는 물리량은 밀도와 중심부의 온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기억과 디귿. 별이 탄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성운 공간에 흩어져 있던 성간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 어느 정도의 별처럼 둥근 모양을 갖추면 이를 원시별이라 한다. 원시별이 중력 수축에 의해 계속 수축하면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증가하는데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이르면 별의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며 이때부터 스스로 내는 별 주계열성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현상은 원시별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이다. A는요,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는 까닭은요, 원시별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이고요. 니은 B 수소 핵 융합 반응, 수소가 반응하여 헬륨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예, 옳은 설명이고요. 수소 원자 핵 4개가요 반응을 해서 헬륨 원자 핵 하나를 이제 만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질량이 결손이 돼요. 그러면 이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이제 빛과 열을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디귿. 질량이 태양의 0.08배 이하인 별도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결론은 일어날 수가 없고요. 태양의 질량의 0.08배 이하의 별들은요,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진화되는 게 아니라 행성과 비슷한 갈색 외성으로 이제 진화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질량이 다른 원시별의 진화 경로를 HR도로 나타냈고요. 단 숫자는 원시별이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냈대요. 오른쪽 그림을 보실까요? 원시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100배가 됐을 때의 진화 과정을 보면요. 광도는 거의 변함이 없었고 표면 온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계열 상단에 도달을 했고 주계열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원시별에서 주계열까지 10의 4승년. 태양 정도의 질량을 볼까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원시별은 광도 변화가 크게 감소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표면 온도가 상승을 해서 주계열에 도달을 했고 원시별에서 주계열까지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10의 6승으로 시간이 늘어났네요. 태양보다 질량이 0.1배인 별은 역시 태양처럼 광도가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온도가 약간 상승을 해서 주계열의 하단에 도달을 했어요. 주계열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의 8승으로 시간이 늘어났네요. 이렇게 질량이 큰 별일수록요, 중력 수축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주계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의 8승, 10의 6승, 10의 4승으로 점점 빨라지고요. 그리고 원시별은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질량에 관계없이 온도는 상승을 하게 돼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할 때 원시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표면 온도 변화가 작았죠.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 변화가 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HR도로 얘기를 한다면 질량이 큰 별은 우리가 이제 수평 진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질량이 작은 별은 수직 진화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평 진화라는 거는 광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이 표면 온도가 높아진 거고, 수직 변화라는 거는요, 표면 온도에 큰 변화는 없이 광도가 크게 변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기에 기억,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 빨리 도달을 했지요. 질량이 클수록 그만큼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니은, 원시별은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면서 표면 온도가 다 어떻게 됐나요? 질량에 관계없이 다 높아졌죠. 디귿, 원시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HR도에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광도 변화가 큰 수직 방향으로 진화를 했고요. 그리고 질량이 큰 별은 광도는 거의 일정하고 온도가 상승한 수평 변화로 진화를 했고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별의 진화 속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별의 질량이 되겠죠.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많아가지고 연료를 빨리 소모하잖아요. 그래서 진화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진화 속도는 주로 별의 질량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주계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6번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주계열성의 질량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융합하는 과정이 빠르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겠죠. 2번,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그렇죠? 주계열성에서의 이제 중심핵에서는요, 수소가 이제 융합을 해가지고 헬륨 원자 핵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 수소 원자 핵 4개가 융합하는 과정 중에 헬륨 원자 핵 하나를 만들고, 이때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열과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3번,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렇죠. 주결성은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팽창하려는 내부 기체의 압력 차이로 발생한 힘, 그리고 또한 수축하려는 중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걸 우리가 정역학적 평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부 기체 압력으로 발생하는 힘, 즉 외부로 발생하는 힘과 수축하려는 중력, 즉 안으로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뤘을 때 정역학적 평형에 의해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4번 중심부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이상 될 때 탄생이 된다. 그렇죠. 원시별이 이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전 주결성에서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이제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이제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주결성이 탄생된다고 했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0.08배에 해당하는 별들은요, 융합을 할 수 있는 1000만 켈빈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행성의 형태, 갈색 행성으로 진화를 해서 끝내는 이제 주기율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5번 별의 일생 중 가장 짧은 기간이 이 단계를 보낸다. 주기율성은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이잖아요. 그러면 이 별을 구성하는 원소가 대부분이 수소이기 때문에 별의 일생의 90%가 주계열성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일생 중 가장 짧은 기간이 아니라 가장 긴 기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네요. H활도에서 주계열성의 질량에 따른 진화 경로를 나타내는데요. H활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제 이어지는 좁은 띠 영역에 분포하는 별들을 주계열성이다라고 하고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관계를 보면 주계열에서 시작해서 초거성에서 행성성 성운에서 이제 백색 외성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고,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주계열성에서 초거성 그리고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 중에 질량에 따라서 중성자별과 블랙홀로 진화를 하게 되겠죠. 보기 기억,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다. 그렇죠? 주계열성의 별들의 질량이 클수록 절대 등급값이 작아지고 있죠. 절대 등급값이 작다라는 것은 광도가 크다라는 거고,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큰 이유는요, 또한 표면 온도도 높죠. 그만큼 이 수소 핵융합을 빠르고 그리고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열과 빛이 방출돼 가지고 온도도 높고 그리고 광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니은 주계열성은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으로 진화를 한다. 그렇죠. 질량에 따라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면 주계열에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크면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디귿 주계열성의 질량이 작을수록 진화 과정에서 표면 온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질량이 큰 별들을 이제 먼저 살펴보면요, 질량이 큰 별들은 진화 과정을 통해서 절대 등급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거의 이제 일정한 밝기를 갖고 있는 거고, 대신 온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 H활도에서 수평적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별의 밝기는 거의 변함이 없이 표면 온도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질량이 작은 별 한번 볼까요?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의 변화가 보시면요, 절대 등급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별의 밝기는 밝아지는데요, 표면 온도는 어떤 거예요? 거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들은 수직적 진화를 한다. H활도에서 수직적 진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질량이 큰 별은 광도의 변화보다는 온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수평적 진화를 한다. 그래서 별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별의 질량이 작은 별들은요, 표면 온도의 변화는 거의 없이 광도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직적
진화를 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는 거죠. 별의 진화하는 어느 단계에서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적색, 거성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림을 보시면 중심에 헬륨 원자 핵으로 채워져 있죠. 주계열성 중심부에 수소가 모두 융합 과정을 통해서 헬륨이 되고요. 이렇게 헬륨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중심의 핵이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기체의 압력보다 중력이 더 커져서 중심 핵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중력 수축에 의한 또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죠. 이 에너지에 의해서 헬륨 핵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에 이제 수소층이 가열되고요. 가열된 수소층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별이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 방향이 바깥쪽으로 놓여 있죠. 그래서 팽창을 하면서 빛의 밝기, 광도가 커지고요.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붉게 보이는 이제 적색 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심 핵에서는 헬륨 핵 반응이 일어나면서 헬륨보다 무거운 탄소 원자 핵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은 별의 진화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1번 광도는 감소한다.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면서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광도는 증가를 해야 하고요. 옳지 않은 내용. 표면 온도는 감소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중심핵이 중력 수축을 하고, 그리고 별이 팽창하면서 붉게 보인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하죠. 헬륨 핵 바깥쪽에서는 중력에 의한 수축 에너지가 수소층을 가열하면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헬륨 원자핵은 융합 과정을 통해서 탄소 원자 핵이 되는 거고, 태양의 진화 경로를 HR도로 나타냈고요. A는 원시별, B가 주기활성, C는 적색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D가 행성상 성운, 그리고 백색 외성에다가 이제 2로 표현했죠. 이 백색 외성이라고 할게요. 원시별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그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중심부에서 이 중력 수축에 의한 힘과 그리고 융합 과정에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정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이 별의 크기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주결성 상태가 별의 일생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B에서 이제 C 과정은 주결성 별이 이제 적색 거성이 되는 이제 과정이 되는데요. 주결성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이제 헬륨으로 융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중심부에서 융합할 수 있는 수소가 없기 때문에 내부 기체 압력보다 이제 중력이 커져서 중심 핵의 중력 수축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때 발생하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헬륨 핵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에 이제 수소층이 가열되고, 그리고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다시 별이 팽창하면서 광도가 이제 커지겠죠. 그리고 표면 온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붉게 보인 큰 별, 그래서 적색 거성 단계가 되는 거고요. 중심 핵에서는 헬륨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헬륨이 융합 반응을 통해서 이제 중심 핵은 헬륨에서 이제 탄소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적색 거성에서 이제 행성상 성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중심부에 헬륨이 적색 거성일 때 모두 소모되면 탄소 이제 핵이 되면서 중심 핵에서는 더 강력한 중력 수축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탄소 바깥쪽에 있던 헬륨하고 이제 수소층이 다시 이제 가열을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별이 주기적으로 팽창도 하고 수축도 하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별의 바깥쪽 층이 우주 공간으로 이제 방출이 되면서 행성상 성운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심 핵은 더욱더 수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밀도가 매우 큰 이제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색 외성은 밀도가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 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백석 외성이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식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흑색 외성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A에서 B 과정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B 단계에서 에너지원은 주결성이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에서 C 과정 3번 중심에게 수축하고 바깥쪽은 그렇죠. 팽창을 하게 되는 거고 4번 태양의 일생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단계는 주 계열성이 돼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 D 단계에서가 이제 행성상 성운이 된다. 5번도 옳은 내용. 따라 정답 4번. 가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을 나는 가의 어느 단계에서 별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내부 구조를 보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주 계열성에 해당하는 별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에 기억, 나는 주계열성 내부의 구조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주계열성에 머물렀던 별이 이제 그 다음 진화 과정이 적색 거성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초거성으로 이제 진화가 되는데요. 태양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 거성 단계에서 이 반지름과 광도가 적색 거성보다 훨씬 큰 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거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초거성 중심부의 온도는요 적색 거성보다 높기 때문에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을 융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들, 그러니까 탄소, 뭐 산소, 네온, 마그네슘 해가지고 뭐 규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초거성의 이제 중심에는 철이 이제 생성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중심부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철에서 뭐 규소, 그리고 뭐 마그네슘, 뭐 네온, 산소, 뭐 이런 형태로, 그리고 가장 바깥쪽은 이제 헬륨과 수소가 이제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 초거성이 어느 순간 중력 수축에 의해서 거대한 폭발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의 이 폭발을 초신성 폭발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폭발하는 과정 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중력파라는 에너지가 형성되고요. 그 어마어마한 중력파라는 에너지가 한꺼번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양성자구 중성자 이 원자 핵과 융합을 하면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의 가장 무거운 원소가 우라늄이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원소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폭발 과정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이제 이 초생성 잔해들이 퍼져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중심 핵은 질량에 따라서 블랙홀이나 혹은 중성자 별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니은 지구에서 존재하는 모든 원소는 초고성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초고성 내부에서는 철까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귿 별의 중심핵 질량이 태양의 질량이 약 3배 이상이면 중성자 별이 된다. 태양 질량의 1.4배보다 크고 3배보다 작으면 중성자 별이 되는 거고요. 태양의 질량의 약 3배 이제 이상이 되면 이때는 블랙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질량으로 1.4에서 3배까지는 중성자별, 그리고 3배 이상은 블랙홀이 형성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질량이 서로 다른 별들의 진화 과정을 나타냈고요. 가와 나는 주 계열성이 되겠죠. 차이점은 가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별들의 진화 과정이 되는 거고, 나는 초고성에서 다 초신성 이제 폭발 과정, 그리고 중성자별 블랙홀로 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8배 이상인 별들의 진화 과정이 되겠네요. 초거성에서 초신성 폭발 과정을 통해서 우선 이제 중성자 별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이제 중성자 별의 이제 질량이 태양의 1.4에서 한 3배 정도가 되면 그대로 중성자 별로 남게 되는 거고요. 태양의 질량의 3배를 넘어가게 되면 이
중성자 별도 이제 붕괴가 되면서 블랙홀로 이제 형성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3배 이상의 질량을 갖게 되면 블랙홀이 된다. 기억, 나는 가의 질량이 가보다 질량이 크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는 초신성이다. 예, 역시 옳은 설명. 디귿, 블랙홀로 지나는 별은 중성자별로 지나는 별보다 질량이 작은 게 아니라 질량이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따라 정답 기억과 니은. 질량이 다른 두 별의 진화 과정 중 일부를 나타냈고요. 행성성 성운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단계, 그리고 초신성은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단계가 되는 거죠. 기억, 가의 중심핵은 중성자별이 된다. 나의 중심 핵이 나중에 중성자 별이 되는 거고요. 가의 중심핵은 백색 외성이 되는 거겠죠. 니은, 나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지금 나는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중력파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겠고요. 디귿, 나는 가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의 진화 과정이다. 옳은 설명. 리을, 가와 나에 의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원소들은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그렇죠. 별의 수명을 다하면요, 별을 이루던 물질들은 행성상 성운이나 이제 초인성을 통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요. 그리고 이 물질이 다시 성운을 이루고 또 성운에서 새로운 별이나 행성이 또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리을도 옳은 내용.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세 별의 최종 진화 단계가 되는 거고요. 다 백색 외성부터 이야기하면, 백색 외성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단계가 되는 거고,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단계가 되겠죠.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 중에 중성자 별이 이제 형성되고요. 중성자 별의 이제 중심의 질량이 태양의 1.4배에서 3배 이하일 때는 그대로 중성자별로 남지만, 태양의 질량의 3배가 넘어가게 되면 중성자 별도 이제 붕괴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블랙홀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보기에 기억, 태양이 진화하면 가와 같은 단계가 아니라 다와 같은 단계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니은, 최종 진화 단계의 밀도가 가장 큰 천체는 블랙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계열에 머무는 기간은 질량이 가장 작은 다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 옳은 이제 설명이 되겠죠. 이제 별의 이제 수명은 별을 이루는 물질들이 얼마나 융합하는 과정이 빠르냐 혹은 느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블랙홀이나 이제 중성자 별의 진화 단계에 놓여 있는 별들은 워낙 이제 질량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수소를 빨리빨리 소모를 해가지고요, 주계열성이 머무는 기간이 매우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주계열에 머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이제 긴 별들은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별이다라는 거. 따라 정답 니은과 디귿.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주계열성의 진화 과정을 서술하고, 원시별부터 이야기할까요? 원시별 다음 단계가 주계열성,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 행성상 성운에서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이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초거성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까닭. 그러면 초거성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초거성은 이제 중심부의 온도가 적색 거성보다 높기 때문에 헬륨보다 무거운 이제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이제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그래서 최종적으로 철까지 이제 융합 과정을 통해서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는 가장 무거운 이제 철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철로 이루어져 있는 핵이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못하는 까닭은요, 물리 2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철 원자핵은요, 다른 원자핵에 비해서 핵자단 결합 에너지라는 게 매우 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안정한 원자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불안전한 원자핵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이제 별은요, 적색 거성 상태에서 이 헬륨이 이제 융합을 하는 과정 중에 탄소까지만 만들어지고 탄소가 융합할 수 있는 충분한 온도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초거성 단계로 이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